이런 거나 들어가는 게 딱 맞아. 우리는 거래량도 충분하고 언제든 빠져나오기도 쉽고 이런 거나 그냥 보면서 매매하는 게 맞아. 가자. 6,200원 뚫어주라. 좋아. 3보 가자. 국보가 오늘 액면 분할 돼가지고 장 시작하자마자 개판 나고 있는데, 이거 국보 좀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잡아가지고 단기 반등으로 짧게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를 리딩으로 하기에는 좀 빡실 것 같은데, 개인 매매면 몰라도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아침에 딱 보이더라고. 액면 분할 때려가지고 아침에 8% 9%까지 빼는 거 보고 내가 딱 그때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왜 아이고 그냥 이런 것이야 밑에서 잡아놓으면 기술적 반등 노리고 올라가는 구간 나올 거라고 잡으면 된다고. 근데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그냥 힌트만 준 거잖아. VI 들어갔어. 13% 올라갔어. 자, 전날 미증시부터 볼게요. 자, 전날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상승이 나왔어요. 다우가 0.97, 나스닥 1.3, 그 다음에 S&P 500이 1.25 해갖고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날 좀 금리에 대한 제롬 파월 선생님께서 야 금리 인상 따위는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락 매물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졌다가 어제 바로 또 회복이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파월 의장은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결국 긴축은 끝났다. 올해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미국은 이래서 올라왔어요. 페이스북이죠, 메타. 애플, 아마존, 메타의 실적이 연이어 발표가 되었는데 세계 기업 모두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기대 이상 실적과 함께 사상 첫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굉장한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까지 발표를 한다고 하니 신나게 올라갔네요. 어제 미국 금리 인하 없다라는 발표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야, 대한민국은 6개월 동안 전반기 때는 6개월 동안은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어떻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는 우리나라에 금리 인하는 없을 예정이고, 올해 후반기 때도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봐요. 올해 후반기 때도. 왜냐면 미국이 올해 해봤자 얘네들 미국도 올해 전반기 때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란 말이야. 후반기 때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할 건데, 두 차례 이상은 못 해요. 절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 금리를 미국이 한두 번 내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릴 수 있느냐? 절대 못 내리죠. 왜냐, 우리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동결로 지난 몇 달간을 버텼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만든 자료거든요. 이게 뭐냐면 2014년 10년간 요즘 우리 저 PBR 종목들 유행하고 있죠. 저 PBR 종목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의 대형주들, 그걸 바탕으로 2014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 1월까지 10년간의 데이터를 뽑아놓은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와 그 다음에 퍼, 그 다음에 선행퍼, PBR 배당 수익률을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와 PBR의 관계를 좀 알기 위해서 따로 데이터를 뽑아놓은 거예요. 코스피 지수와 PBR을 알려고. 근데 뭐 이거 수치야 보시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죠.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걸 한번 대입을 시켜가지고 엑셀로 만들어갖고 대입을 시켜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밑에 파란색 선 있죠. 이 파란색 선은 코스피 지수예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PBR 수치입니다. 그런데 2028년 이때는 좀 괴리감이 좀 있다가 결국에는 PBR과 코스피 지수가 한 군데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2020년 정도, 2020년도 기점을 해서 2018년 정도부터는 이게 지금 구름대가 같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그때부터 2018년 때부터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 벗어나질 않고 PBR과 코스피 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게 마지막인데, 보시게 되면 이걸 지금 벗어난 게 보이죠? 이 주황색이 PBR 지수인데 이 안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경향 자체는 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경향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치대로 간다 그런다면 코스피 지수가 2300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가 2500이거든요. 이 라인이 지금 2500인데 다시 PBR 구름대 안으로 들어올라 그런다면 코스피 지수가 한 2300까지는 내려와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죠? 2560입니다. 한 260포인트 정도는 더 빠져줘야 돼요.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늘 그렇지만 지표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동시에 보면서 현재 추세에 가장 맞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PBR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PBR을 갖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런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2300 정도가 코스피 지수가 적정 수치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2300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300이라는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참고 상으로만 봐주세요. 자, 장 시작합니다. 장 시작!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한 1%씩 상승이 나오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스타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국보가 오늘 액면 분할 돼가지고 장 시작하자마자 개판 나고 있는데, 이거 국보 좀 떨어지게 되면 밑에서 잡아가지고 단기 반등으로 짧게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를 리딩으로 하기에는 좀 빡실 것 같은데, 개인 매매면 몰라도 타이밍 잡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얘들아, 이거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9시 4분 현재가가 얼마냐면, 현재가가 5,970원 정도야. 6,030원 잡으면 될 것 같은데, 6,210원, 손절가 5,720원. 3번 모터스 한번 보자. 이런 거나 들어가는 게 딱 맞아. 우리는 거래량도 충분하고 언제든 빠져나오기도 쉽고, 이런 거나 그냥 보면서 매매하는 게 맞아. 가자! 6,200원 뚫어주라! 좋아! 3보 가자! 여기가 걸리네. 이쪽 라인이 걸리는데 6250짜리가 이쪽 라인이 딱 지금 걸리는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 물려있단 말이야. 물량이 여기 뚫어내려면 오늘 거래량이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6230원까지가 고비네. 6230원까지가 고비야. 우리 아프리카 TV의 국밥 제육가스 형, 다들 저 PBR 떠드는데 나는 왜 못 느끼지? 내가 가진 것도 저런 거 많은데 미동도 없어. 나 어쩌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저 PBR 준대 너 건 안 가? 야, 이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한국의 PBR,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 PBR을 본다 그런다면 저 PBR을 얼마로 보냐면 1로 봐. 1 수치가 1 이하로 봤을 때 우리가 저 PBR이라 그래. 1 이하로. 근데 이 1배 미만인 종목들이 한국의 PBR 이걸로 따지자 그런다면 1 미만인 종목들이 몇 개나 되냐면, 보통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00개 종목이라 한다 그런다면 한 1,100개 정도 나와. 저 PBR 주가. 요즘 하도 저 PBR 때문에 나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한 1,100개 나오더라고. 야, 그 저 PBR 그 1,100개 되는 종목이 다 상승이 나오겠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저 PBR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일단 기본은 1 미만인 게 맞아. 이게 기본 소양이고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저 PBR 중에서도 금융주들, 이런 애들이, 금융주들은 뭐야?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금융주들은 현금으로 전환된다는 게 많다는 게 또 무슨 뜻이야? 주주 환원책 기대가 다른 업종들보다 높다는 거지. 주주들한테 배당되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통점이 뭐냐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가의 가치를 높인다는 기업들이 많아. 이것도 자사주 소각도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분명한 환원책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저 PBR주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상승하는 동력이 있다는 건데, AI가 유망하다고 AI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이느냐? 아니잖아. AI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모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다 상승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결국 이게 업종별로, 종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지. 결국은 저 PBR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PBR이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에 자본금을 써야 된다는 건데, 기업들이 지그들 자본금 깎아먹으면서 과연 주주들한테 저렇게 환원 정책을 해줄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애들 아침에 국보 얘기한 거 들었어 안 들었어? 아침에 내가 얘기했을 때 말했잖아. 근데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거는 뻔히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긴 하지. 아침에 그렇게 죽이는데 이거 안 움직인다고 올라가는 거 뻔히 보였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막 할 수는 없어. 리스크가 큰 종목이니까. 근데 이런 거를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언급만 한 거야. 아니, 아침에 딱 보이더라고. 액면 분할 때려가지고 아침에 8% 9%까지 빼는 거 보고 내가 딱 그때 얘기했잖아. 너희들한테 왜. 아이고, 그냥 이런 것이 밑에서 잡아놓으면 기술적 반등 노리고 올라가는 구간 나올 거라고. 잡으면 된다고. 근데 이런 거를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그냥 힌트만 준 거잖아. VI 들어갔어. 13% 올라갔어.
이게 왜 다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종목을 하면서 하는 거랑 나 혼자 개인 매매를 할 때랑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혼자 개인 매매할 때랑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할 때는 종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뵐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지수가 올라와서 숨을 좀 돌리는데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시장에 갔으면 너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뵐게요. 안녕.